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연이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제 가슴 한구석엔 5년째 곪아가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딸 은경이 이야기입니다. 은경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어요. 시골 학교에서도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울로 대학을 가겠다며 밤새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저 혼자 은경이와 아들 둘을 키우느라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고 장에 나가 나물 팔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대느라 제 입에는 늘 찬밥만 들어갔죠. 하지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은경이가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순자야, 네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아우, 우리 동네에서 서울 명문대 간 건 은경이가 처음이야. 저도 그날만큼은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대학 졸업 후 은경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2살에 당찬 사회인이 된 거죠. 그리고 3년 뒤 25이 되던 해 지금의 사위를 만났습니다. 처음 사위를 데리고 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이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기업 전부님이에요. 말끔한 양복에 반듯한 인상, 예의도 바르고 성실해 보였죠. 무엇보다 은경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어머님, 은경이를 평생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죠. 아니, 그런데 세상에 이 반듯한 총각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전무라는 직급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가 회사 주인한테 시집을 간다니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죠. 하지만 예비사위가 우리 은경이를 끔찍하게 아끼고 있어서 전 그저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동네에서는 부러움 반, 질투 반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시골 출신인데 대기업 전무 부인이 됐대? 아우, 신데렐라도 그런 신데렐라가 없네. 그래도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데 괜찮을까? 저도 솔직히 걱정이 없지 않았지만 은경이가 행복해하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큼직한 한정식집에서 만난 사돈들은 솔직히 말해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어요. 박가사돈은 중견기업 회장님이었고 안사돈은 약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세련된 말투, 모든 게 저와는 달랐죠. 은경씨가 참 똑똑하다고 들었어요.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대단하네요. 안사돈의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라는 그 말이 왜 그리 가시처럼 박혔는지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은경씨가 우리 집안에 잘 적응했으면. 근데 박가사돈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그냥 가만히나 있어. 안사돈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불편했지만 남의 집 일이라 생각했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서울 토박이에요.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경씨가 잘 적응했으면 좋겠네요. 박가사돈의 말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네, 우리 은경이가 잘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결혼식은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사돈집에서 모든 걸 준비해주겠다고 해서 전 그저 하객 몇 명만 모시고 올라갔죠.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경이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나 정말 행복할게. 식장 대기실에서 은경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은경이는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시댁 어른들도 잘해주시고 신랑도 정말 좋아. 새 아파트도 너무 좋아. 나중에 엄마도 구경 오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가 했죠. 대기업 다니면서 전무 부인 역할까지 하려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명절에도 은경이는 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시댁에 먼저 가야 해서 다음에 꼭 갈게. 그 다음이 언젠지도 모른 채 전 그저 기다렸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은경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은경이가 말렸어요. 엄마, 지금은 좀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 좀 나아지면 연락할게. 근데 이상했어요. 출산했다는 연락도 한참 뒤에 왔고 아이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00일 잔치, 돌잔치 때도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시댁에서만 조촐하게 했어. 엄마한텐 나중에 따로 보여줄게. 그 나중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총 5년. 동네 사람들이 물어올 때마다 저는 점점 할 말이 없어졌어요. 순자야, 은경인 잘 지내니? 손주는 봤어? 잘 지냈지. 바빠서 못 오는 거야. 거짓말이 들어갈수록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밤마다 은경이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며 울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엄마를 이렇게 피하는 걸까? 5년이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경이 생일날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시댁 주소는 청첩장에 있던 걸 간직하고 있었죠. 강남의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인터폰으로 안 싸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 은경이 엄마입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사돈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경이가 보고 싶어서 오늘 생일이라 지금은 안 돼요. 네? 은경이가 지금은 친정엄마를 보기 싫다고 했어요.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 싫다니? 내 딸이 날 보기 싫다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건 은경이한테 직접 들으세요. 저흰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서는데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커튼을 살짝 젖히는 게 보였어요. 은경이었을까요?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올려다봤지만 커튼은 다시 닫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돈집 근처 찜질방에서 머물며 3일간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언제 은경이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혹시라도 마주치면 왜 엄마를 피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첫째 날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바깥사돈이 출근하는 모습을 봤지만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셋째 날 오후,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은경이가 유모차를 밀고 나왔어요. 5년 만에 보는 내 딸. 하지만 그 모습에 저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나온 은경이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윤기 나던 긴 머리는 부스스하게 짧게 잘려 있었고 화사하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은경이의 왼쪽 눈가에 선명하게 남은 시퍼런 멍자국이었습니다. 은경아, 제 목소리가 들렸는지 은경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은경이는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건물 뒤편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모차에는 예쁜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제 손자였겠죠? 엄마 여기 왜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 은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것 같은 그 눈빛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은경아, 5년이야. 5년. 엄마가 너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엄마 제발 그냥 가. 나중에 연락할게. 너 그 멍은 뭐니? 누가 때렸니?
제 물음에 은경이는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그런 거야. 은경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였습니다. 은경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은경이의 손이 덜덜 떨렸죠. 네, 어머님. 지금 막 산책 나왔어요. 네, 금방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은 은경이가 절 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지금은 그냥 가줘. 나 괜찮아. 뭐가 괜찮아? 너 지금 이게 괜찮아 보여? 엄마가 여기 있는 거 알면 안 돼. 제발. 은경이는 울먹이며 유모차를 돌렸습니다. 저는 딸의 팔을 붙잡았어요. 은경아, 집에 가자.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 나 못 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경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은경이의 그 멍든 얼굴, 겁에 질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분명 누군가 우리 딸을 때린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사돈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했어요. 사돈, 나와보세요. 할 말 있습니다.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자 곧 안사돈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은경이도 보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동네 창피하게?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제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알아서 잘못해놓고.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은경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때 은경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뭘! 은경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밥을 태웠어. 어머님 생신상 준비하다가. 밥을 태웠다고? 고작 밥을 태웠다고? 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태웠다고 때려도 되는 거야? 그게 맞을 짓이야? 제가 황당해하며 소리치자 은경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실수? 밥 태운 게 무슨 대역죄라도 된다는 거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은경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은경아. 당장 집에 가자. 이런 미친 집안에 더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엄마, 놓으라고! 은경이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가! 엄마, 제발 가라고! 나 때문에 이러지 마! 은경이의 그 절규하는 모습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사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때렸다니, 우리가 무슨 그런 집안입니까? 은경이가 그냥 부딪힌 거예요. 부딪혔다고요? 그럼 왜 우리 애가 5년간 친정에 못 왔어요? 제가 따지자 이번엔 바깥 사돈이 나왔습니다. 사돈, 이건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가정사에 이렇게 개입하시면. 가정사라고요? 내 딸이 맞고 사는데 그게 남의 일입니까? 그 순간 2층 창문이 열리더니 사위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은경이가 민감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위의 그 태어난 얼굴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잘 지낸다고? 네가 우리 은경이 때렸구나. 장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전 은경이한테 손 한 번 댄 적 없어요. 그때 은경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고 가! 나 때문에 이러지 마! 은경이의 그 절규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사돈이 은경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다시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런 지경이 되도록 모른 척할 순 없었어요. 저는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딸이 남편한테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젊은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한데.
딸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제가 대신 신고하면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성인은 본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막막했습니다. 은경이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그날 밤 찜질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은경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은경아, 너 지금 어디니? 엄마,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은경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은경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 집에서 나와. 응? 엄마, 그럴 수 없어. 아이가 있잖아. 아이는 데리고 나오면 돼. 엄마가 다 키워줄게. 안 돼. 법적으로 양육권은 아빠한테 가. 난 아무것도 없어. 은경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 계속 맞고 살 거야? 그게 네 인생이야?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나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5년을 그렇게 살았잖아. 그때 전화 너머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아, 누구랑 통화해?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은경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회사 동료야. 끊을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경이 대학 동기라는 아이를 수소문에서 만났습니다. 혹시 은경이에 대해 아는 게 있을까 해서요. 아줌마, 은경이 결혼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처음엔 행복해 보였는데 점점 연락도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못 나온다고.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는데 은경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실내에서요. 그리고 말할 때 입술이 부어있는 것 같았어요.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은경인 분명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혹시 은경이 시댁이 원래 그런 집안이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은경이가 한번 그런 말은 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깐깐해서 숨이 막힌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경이를 구해내야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밤낮 없이 은경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을 태웠다고 맞아야 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5년간 친정과 연을 끊고 살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은경이 친구 지수예요. 혹시 은경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지수는 은경이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어제 은경이가 전화했는데 울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돈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사돈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경아, 엄마야! 은경아! 한참을 부르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여기 사는 은경이 엄마인데요. 딸이 안 보여서요. 아, 며칠 전에 구급차 왔었어요. 젊은 여자분이 실려갔던데. 구급차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글쎄요, 아마 근처 대학병원일 거예요. 저는 정신없이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병원 응급실에서 겨우 은경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은경이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갈비뼈 2개가 부러졌고 내장 파열로 응급수술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경아! 은경아! 제가 흐느끼며 딸의 손을 잡자 은경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미안해. 은경이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위가 들어왔어요. 장모님도 오셨네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이 나쁜 놈! 네가 우리 은경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제가 사위의 멱살을 잡자 그는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은경이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제가 때린 게 아니에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그때 뒤따라 들어온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우리도 속상해요. 속상하다고요?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간호사가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복도로 나온 저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해. 우리 은경이 더 이상 너한테 맡길 수 없어. 이혼이요? 은경이가 원할 것 같으세요? 사위의 그 여유로운 태도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은경이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애도 있고 경제력도 없고 시골 출신이라 서울 물정도 모르잖아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은경이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골 출신이라고, 든든한 뒷배경이 없다고. 우리 은경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저희가요? 은경이가 원래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받아준 거죠. 받아줬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경이가 깨어있을 때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경아, 이제 엄마한테 다 말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경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 근데 임신하고부터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시골 출신이라 교양이 없다고. 은경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날 할 일을 보고해야 했어. 허락 없이는 외출도 못했고. 그럼 남편은? 그놈은 뭐했어? 처음엔 날 감싸주는 척했는데 나중엔 엄마 편이 됐어. 내가 잘못하면... 은경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때렸구나. 그 나쁜 놈이 널 때렸어. 은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밀치기만 했어. 그러다 점점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왜?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참았어? 창피했어.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이렇게 됐다는 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나 때문에 나를 실망시킬까봐 5년을 참고 살았다니. 그리고 협박했어. 이혼하면 아이는 절대 못 만나게 할 거라고. 양육권은 경제력 있는 아빠한테 간다고. 은경이의 말을 들으며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법적으로든 뭐든 해서 은경이를 구해내야겠다고.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박은경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기뻐서 소리칠 뻔했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나섰구나. 이제 은경이를 도울 수 있겠구나. 근데 경찰의 다음 말에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은경 씨를 남편 폭행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사위가 은경이를 고소했다는 거였습니다. 은경이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자신은 정당방위였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은경이가 이 꼴이 됐는데. 죄송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양쪽 다 조사를 해봐야. 사위가 병실로 들어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경아, 내가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네가 먼저 칼 들었잖아. 칼? 무슨 칼? 은경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엌 칼을 나를 지키려고 들었을 뿐이에요. 때리려고 든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맞고 살던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다니. 어머님도 보셨죠? 은경이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치료가 필요해요. 안사돈이 들어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마치 은경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였어요. 우리 은경이가 미쳤다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사람이 칼을 들겠어요? 우리 아들도 무서워서. 그들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은경이를 정신병자로 몰아 아이 양육권을 빼앗고 모든 책임을 은경이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은경아, 걱정 마. 엄마가 변호사 구할게. 최고로 좋은 변호사. 하지만 은경이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소용없어. 저 사람들 돈도 많고 인맥도 많아. 난 이미 졌어. 그날 밤 저는 은경이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간호사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은경 씨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간호사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경 씨 남편이요. 예전에도 여기 왔었어요. 다른 여자랑요. 뭐라고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자주 오는 여자가 있었는데 항상 그 남자랑 같이 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간호사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그 여자분도 그 남자의 전부인이었대요. 이혼한 지 3년 됐다고. 간호사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부인이라고요? 네, 그분도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실려왔었어요. 결국 이혼했는데 아이는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경이가 처음이 아니었구나. 그 악마 같은 놈이 반복하고 있었구나. 그 여자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이름은 기억해요. 정민주 씨였어요. 저는 그날 밤새 정민주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SNS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었어요. 프로필에는 가정폭력 생존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호 씨의 현재 부인 어머니입니다. 딸이 지금. 답장은 새벽에 왔습니다. 연락 기다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다음날 저는 정민주 씨를 만났습니다. 30 중반의 그녀는 차분하지만 강인해 보였어요. 어머님,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계셨다면. 민주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정하고 자상했죠. 하지만 결혼 후 6개월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됐나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먼저였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러다 남편도 변했죠. 민주 씨의 이야기는 은경이와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밀치기, 그 다음엔 물건 던지기, 그리고 주먹으로. 다음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경찰에 신고는요? 했어요. 하지만 그 집안 아시잖아요. 돈 많고 빽 있고. 오히려 제가 정신병자 취급받았어요. 민주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도 졌어요. 제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들고 와서 양육 부적격자로 몰았죠. 아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경이도 같은 길을 가게 될까봐. 하지만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민주 씨는 자신이 뒤늦게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집안의 패턴, 병원 기록, 그리고 놀랍게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 집안 남자들이 대대로 그래왔대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때렸고요. 세상에.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어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해요. 그날부터 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경이의 상처 사진을 찍고 병원 기록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증언도 몰래 녹음했고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집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느 날 병실로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박은경 씨 어머니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들은 저를 병원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김 회장님 쪽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원만하게요? 네. 은경 씨가 조용히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어머님께도 사례하겠습니다. 합의금이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은경이 입을 막으려고 돈을 주겠다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재판 가봐야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은경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받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왜 못 이겨? 네가 피해자잖아. 엄마는 몰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밤 은경이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살렸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주 씨와 함께 여성단체를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반응은 미온적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본인은 지금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그때 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무료로요. 젊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끊어야 해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집의 반격도 거셌죠. 어느 날 고향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씨, 당신 딸 때문에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에요? 김 회장 회사에서 우리 마을 개발 사업을 철회한대요. 당신 딸 때문이래요.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나 이제 그만해. 우리까지 피해보잖아. 은경일 포기하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미 게임 끝났어.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은경이를 담당하던 의사가 절 불렀어요. 어머님, 은경씨 몸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뭘요? 오래된 골절 흔적들이에요. 적어도 20군데 이상. 이건 지속적인 폭행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두개골 골절은 최소 2년 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당시 생명이 위험했을 텐데. 2년 전 은경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던 그때였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법원에 증언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지속적인 가정폭력, 살인미수, 감금, 협박. 하지만 사돈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바깥사돈의 비서직원이었어요. 김전무랑 회장님이 저도 수시로 때렸어요. 회사에서요. 그녀의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사위의 폭언과 폭행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다들 무서워서 말 못했지만. 진실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여직원의 증언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김전무에게 성희롱 당했습니다. 전 구타를 당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시시했죠. 회장 일가가 다 그래요. 대대로. 증거들이 쌓였고 저는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한 다음 복사해서 사돈집에 보냈어요. 겁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더군요. 어느 날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저 김 회장입니다. 급히 뵙고 싶습니다. 바깥사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근처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어요. 바깥사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조건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언론에만은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제 와서요? 회사가 망하면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제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금 30억.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은경씨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우리 은경이만요? 제가 차갑게 묻자 그가 움찔했습니다. 그동안 피해 입은 모든 여성들은요? 전 부인 민주씨, 회사 직원들. 그것까지요? 네. 모두에게 정당한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 그게 제 조건입니다. 바깥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합의 조건은 이랬습니다. 첫째, 제 딸 은경이에게 위자료 30억과 양육권 넘기기. 둘째, 민주씨에게도 20억 보상과 자녀 면접권 약속하기. 셋째,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각각 3억씩 보상. 넷째, 폭력을 휘두른 이 집안 남자들 모두 치료를 받을 것. 박가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하십시오. 가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인증사진을 피해자에게 줄 것. 순간 박가사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해자요? 네. 회장님하고 김 전무가 무릎을 꿇어야죠. 그건 좀... 왜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요? 사진을 나중에 악용하면... 그가 말끝을 흐리자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넘길까요? 언론에 다 공개하고? 박가사돈, 아니 김 회장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뭐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간청했죠. 제발 회사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사진이든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위와 김 회장이 은경이 앞에 무릎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는 모습. 은경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두 번째는 민주 씨에게서 온 사진. 역시 사위가 무릎 꿇고 있었고 민주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받는 사과예요. 민주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후로도 사진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앞에서 무릎 꿇은 사위, 심지어 박가사돈까지 직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피해자들의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은경씨 어머니 덕분에 10년 묵은 한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사람 취급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직원은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진 보면서 매일 울었어요. 나도 사람이구나. 사과받을 자격이 있구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경이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은 거 봤어? 우린 각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주씨도 보상금을 받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요. 회사 피해자들도 각자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 돈으로 누군간 유학을 가고 누군간 창업을 했죠. 그렇게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가던 때였어요.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안사돈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은경아, 그리고 사돈. 그녀는 저희를 보자마자 냅다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처음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길 반복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라도 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은경이가 5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은경이도 따끔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 다 기억해요. 시골 출신이라 교양이 없다고,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말에 안사돈은 더욱 크게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안사돈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지만 저는 쉽게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신이 우리 은경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때였습니다. 안사돈이 갑자기 팔을 걷어 올렸어요. 사실은... 저와 은경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사돈의 팔에는 시퍼런 멍자국과 오래된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손목에는 담뱃불로 지진 듯한 화상 자국까지. 어머님! 은경이가 충격을 받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사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까지. 아들까지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재호가 중학생 때부터 아빠를 보고 배웠어요. 엄마는 때려도 되는 존재라고. 안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목 뒤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어제도 맞았어요. 은경이 일로 화가 났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저는 안사돈을 일으켜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리고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은경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있어요? 회장 부인이 맞고 산다고? 창피해서, 그리고 이혼하면 갈 곳도 없고. 안사돈의 말에 은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해요. 은경아,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이 은경이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어머님이 저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다 배운 거였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은경이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도와드릴게. 안사돈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절 도와주신다고요? 네. 하지만 어머님도 각오하셔야 해요. 이혼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라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안사돈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했어요. 은경이가 도움받았던 그 여성 변호사였죠. 30년간의 가정폭력이라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안사돈에게 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오래된 골절과 상처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심리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30년이면 트라우마가 심각할 겁니다. 은경이가 다니던 상담센터에 안사돈을 연결해줬습니다. 저도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머님도 나으실 수 있어요. 안사돈은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알면 더 화낼 텐데. 걱정 마세요. 비밀리에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쉼터도 있어요. 은경이가 안사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며칠 후 안사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모습이었죠.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제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내가 맞을 짓을 한 게 아니라고. 당연하죠. 누구도 맞을 이유는 없어요. 은경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안사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경아, 날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니? 은경인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어려워요. 하지만 어머님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으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안사돈의 이혼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착실히 진행됐습니다. 병원 기록, 상담 기록, 그리고 믿을 만한 증인들까지. 3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두려워요.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더 두려워요. 안사돈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은경이와 저는 강원도 산골집을 정리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춘천 시내에 아담한 아파트를 얻었고 1층에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란 이름으로. 엄마,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제대로 살아볼게. 산골보다 사람들이 많아 카페도 잘 됐습니다. 저는 63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엄마, 바리스타 학원 다닌다고? 그럼 카페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어.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순자 할머니라고 불리며 사랑받았죠. 매일 아침 직접 원두를 내리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고, 순자씨 커피가 제일 맛있어. 정성이 들어가서 그래요. 은경이는 처음엔 카페 일을 도왔지만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하고 싶은 일 생겼어. 뭔데?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은경이는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1년 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카페는 자연스럽게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겨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경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비공식 상담도 진행했죠.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절 보세요. 5년을 버텼지만 결국 이겨냈잖아요. 저는 커피를 내리며 은경이는 마음을 어루만지며 모녀가 함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손자도 이제 밝아졌어요. 할머니, 엄마가 웃어요. 그래? 우리 민수도 웃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작년에 은경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인데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 이 사람은 절대 소리 안 질러. 화날 때도 조용히 대화해. 그게 정상이지. 이제 제대로 만났구나. 가끔 민주 씨도 카페에 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아요. 맞아, 우린 생존자예요. 그리고 이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은경이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담할 때예요. 저도 5년을 참았어요. 엄마를 실망시킬까 봐요. 하지만 엄만 제가 성공하길 바란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어느 날 은경이가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엄마에게. 엄마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난 도망치고 싶었어요. 내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만 포기하지 않았죠. 3일 밤낮을 기다렸고 끝까지 싸워줬어요. 엄마 덕분에 깨달았어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 진짜 가족은 어떤 모습이어도 끝까지 함께한다는 걸.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난 박순자의 딸이라고.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라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오늘도 은경이네 카페는 북적입니다. 커피 향기와 함께 희망이 퍼지는 곳. 엄마, 오늘 손님이 진짜 많아. 그래? 우리 은경이가 커피를 잘 내리니까 그렇지. 평범한 일상의 대화. 하지만 우리에겐 기적 같은 순간들입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릴 때가 있어요. 문전박대당하고 3일을 기다리던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아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이 행복이 있는 거겠죠?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자식이 연락을 피한다면 그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자식이 위험하다면 엄마는 뭐든 해야 합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 5년 만에 되찾은 일상.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겠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엄마와 다시 일어선 딸의 이야기.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